내년 총선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남 3구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만 빼면은 전국 모든 지역이 험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도 이렇게 조기 예산했고, 그런데 김기현 대표 본인 사퇴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가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혁신위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른바 김기현 사퇴론이 몇몇 의원들한테 불거졌고 뭐 추해진다는 표현까지 하태경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에 이 말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혁신위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키워드로 당내 중진 등을 비롯한 분들의 어떤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에둘러서 지금까지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저 발언,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 발언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입니다. 예. 가장 공식적인 발언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최종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 안에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해석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뭘 의미하는지 알고,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으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 뭐 애둘렀다는 표현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본인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는 오케이. 근데 아직 사퇴로는 일축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사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 비대위 체제가 나와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대표되기 이전까지 비대위 체제를 꽤 오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에 예. 겪었고, 아주 어렵게 정말 2016년도 이정현 대표 체제 이후로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당대표를 7년 만에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침체되고 강서 재보궐선거 안 된 그 책임으로 또다시 비대위 체제를 가자는 것이 예. 어떤 면에서는 시원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총선을 준비하는 당 입장에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로 봐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좀비 정당을 만들고 있다. 또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예.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당 내부에서 과연 그것이 건설적인 비판의 영역을 준수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총선 이긴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러나서 좀 시원한 거 보여달라, 이런 수준의 논의로는 더 이상 우리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 입장에서 그러한 고민이 있는 그런 발언이 오늘 저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한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 간에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전국 80만 책임당원이 투표로 뽑힌 김기현 당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심기일전 똘똘 뭉쳐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80만 책임당원의 투표로 뽑힌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인 위원장은 과거 혁신이라는 게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우리 당의 혁신 성적표는 100점과 빵점 중 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본인이 이제 뛰고 있는 지역구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두 최고위원 이렇게 거의 여러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왔고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봤던 보도는 다음에 만나볼 이 얘기입니다. 이른바 친윤 초선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단체방에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향해 쓴소리 했던 인물들을 향해서 전략 공천들은 초선 아니냐, 유세차 한 번 안 타고 당선됐다는 전설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판수를 높였는데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선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 눈높이와 기득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득권의 정의가 뭐죠? 본인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정권의 정의도 지금 다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득권은 왜 모두의 기득권이죠? 본인의 기득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자, 배현진 의원, 그럼 본인은 그 좋은 송파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그러면 쉬운 지역에 당선되라고, 만약에 그럼 본인은 예를 들어 딴 지역 가서 당선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당이라는 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은 다 자기 지역구가 안정된 사람이에요. 자, 영남 지역 김석기 의원 경주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공천되면 당선될 겁니다. 배현진 의원 송파에서 또 당선될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지역에 뜨고 있는 지금 정치 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모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렇게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당내에 저런 비판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우리가 보는 눈높이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나 배현진 의원이 보는 눈높이하고 다른 겁니까? 시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오늘 그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싸나나는 거 아닙니까? 명함을 찢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지금 수도권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타이타닉 비유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인은 안정되니까 그럼 배현진은 딴 데 갈 자신 있습니까? 딴 지역 가서 당선될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이건 뭐 토론의 여지는 아니지만 배현진 의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저도 그 입장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방. 사실은 아까 배현진 의원은 SNS에 쓴 거고 초선들이 당을 흔들려는 자가 진짜 있으면 아니냐. 뭐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좀 멀리서 조금 거리를 두고 박원석 의원이 지켜보셨을 텐데 초선 의원들의 단체방 뭐 이런 거 김기현 옹호 뭐 이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참 특이한 게 보통은 정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소장파고 개혁파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과거에 우리 정치사에 그랬던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당권파가 돼 있습니다. 개혁파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이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는 연판장을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서 돌렸고 앞서 뭐 김웅 의원이 향해서 또 하태경 의원이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그걸 주도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에 줄 서고 당권의 그 편에 서서 당내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진압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당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조금 없었던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초선들이 결국에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최악의 총선 결과를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맞이했는데 그 최악의 결과 속에서도 살아남은 초선들인 걸 보면 비례대표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늘 당선되는 양지의 이 초선들이다 보니까 실제 아무런 위기감을 못 느끼고 당 지도부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수도권에 조금이라도 이제 험지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혹은 경합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 애가 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대로 김기현 지도부가 버티기에 돌입한 것 같은데 그 버티기에 돌입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얼마 전에 나왔던 6석이라는 서울에서 그런 예측치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부 유출된 흘러나온 서울에서 단 6석밖에 얻지 못한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고 국민의힘 지난 주말 사이에 꽤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김기현 체제에 대한 뭐 옹호 혹은 비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부각되는 인물 바로 한동훈 장관일 텐데 오늘은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까지 누군가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은요,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심판의 성경을 오히려 야당 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이재명을 붙어야죠. 비대위원장, 선대위장 얘기를 넘어서 이제 공천관리까지 한동훈 장관에 맡겨야 된다는 일부 여권 인사의 얘기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장관 입만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분위기가 좀 다져놔야 한동훈 장관이 오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둘 다로 저는 봅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보여줘왔던 것들이 물론 정치를 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게끔 그동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키워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당에 영입을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역할론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결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결심이다.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정확히는 지난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짧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국민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24대 19, 다음 화면, 격차가 좀 좁혀지는 부분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영향력,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러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나오는 수치겠죠? 그거보다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행보에서 말하자면 여론의 추이나 집중도가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많이 간 거죠. 보통 이제 최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처음 입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타성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좀 슬픈 일이에요. 집권여당 내에서 그래도 한동훈 장관과 견줄 만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게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없이 총선을 못 치른다? 그거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도 없고 스타성도 없고 어떤 전략도 없다.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부분은 인기를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나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아직까지 어떤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없다. 그냥 개인 한동훈에 대한 반영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아쉬운 것은 도로 용산의 힘이 됐구나. 왜냐하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강서 국민들은 용산하고 좀 관계를 끊고 알겠습니다. 국민이 좀 해라 했는데 결국 한동훈 장관이 와서 당을 이끌게 되면 그건 뭡니까? 용산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로 이제 용산의 힘이 됐다는 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아마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내이고 이재명,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여론조사 수치로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